이번 시간에는 운동과 충돌에 대해서 배워보겠습니다. 먼저 관성에 대해서 나오는데, 관성은 물체가 현재의 운동 상태를 유지하려는 성질이에요. 그리고 관성의 크기는 물체의 질량이 클수록 커져요. 관성의 크기를 결정하는 유일한 요인은 질량이에요. 그래서 질량이 커져야만 관성이 커진다 라는 거 꼭 기억해주면 좋아요. 다음으로 관성에 의한 현상을 볼게요. 관성은 운동 상태를 유지한다고 했는데, 그래서 어떤 물체가 만약에 정지해 있으면 계속해서 정지해 있으려고 하고, 운동하는 물체는 계속해서 그 운동 상태를 똑같이 유지하려고 하는 거예요. 관성의 예시를 보면은 버스가 갑자기 출발할 때 승객이 뒤로 넘어진다고 하죠. 그럼 승객이 왜 뒤로 넘어지냐? 원래 이 승객의 몸은 정지해 있었죠. 그런데 버스에 의해서 밑에 발 부분이 앞으로 나가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몸의 윗부분은 계속해서 그 자리에 정지해 있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뒤로 넘어가 버리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 예시를 보면은 원래 종이가 이렇게 얹어 있었고 동전이 중앙에 있었는데, 종이를 빠르게 쳐버리면 동전이 같이 나가는 게 아니라 그냥 아래로 떨어진다 라는 거죠. 왜냐면 이 동전은 계속해서 정지해 있었기 때문에 그 자리에서 계속 그냥 있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래로 그냥 떨어져 버린다. 다음으로 휴지를 빠르게 끊으면은 한 칸만 떼질 수 있는데, 이게 왜냐면 이 윗부분에 있는 휴지는 계속 정지해 있었어요. 그럼 정지한 상태를 유지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래 칸의 휴지를 빠르게 떼면은 윗칸은 정지해 있고 아래 칸만 끊어질 수 있는 거죠. 그런데 느리게 잡아당기게 되면 휴지가 모두 다 풀려나가겠죠. 정지 관성에 대해서 봤는데, 이제 밑에를 볼게요. 원래 운동하던 버스였어요. 근데 갑자기 정지를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은 앞으로 넘어지는데, 이게 왜냐면은 사람의 상체는 계속해서 운동을 하고 있었으니까 앞으로 쏠리겠죠. 그런데 하체는 버스가 정지하기 때문에 갑자기 이동을 멈춰버려요. 그러다 보니까 상체가 앞으로 이렇게 넘어져 버린다 라는 거죠. 다음으로 자전거를 타다가 페달을 밟지 않아도 계속해서 나아가죠. 그것도 운동하는 관성을 유지하려고 하는 거다. 다음으로 이제 깔개를 털면 먼지가 깔개에서 분리된다 라는 내용이 나오는데, 지금 먼지가 여기에 붙어 있었다고 해볼게요. 그럼 깔개를 위로 이렇게 치면서 위로 올라가겠죠. 그러다가 다시 깔개가 이렇게 올라왔을 때쯤에 다시 사람이 깔개를 터는 방향을 바꿔서 아래로 쭉 내리치겠죠. 그러면 이 먼지는 계속해서 올라오고 있었기 때문에 깔개를 갑자기 아래로 다시 내리치더라도 이 먼지는 위로 계속해서 나아간다 라는 거죠. 그래서 운동하는 상태를 계속 유지한다. 그래서 먼지는 떨어질 수 있다. 그래서 관성 법칙은 물체에 작용하는 알짜임이 0이면 운동 상태가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기서 알짜임이 무엇이냐면 힘의 합력이에요. 예시를 들어보면 어떤 물체가 왼쪽에서 5N으로 밀고 오른쪽에서도 5N으로 밀고 있다면 이 물체에 최종적으로 작용되는 그 합한 힘은 0N이죠. 그러니까 결국에 알짜임은 0이라는 거예요. 물체에 작용하는 실제 힘은 0N이다. 그래서 힘의 합력이 0이면 운동 상태는 변하지 않는다 라는 게 관성이에요. 그래서 밑에 말은 굉장히 중요한데, 알짜임이 0이면 정지해 있던 물체는 계속 정지해 있고 운동하던 물체는 등속 직선 운동을 계속한다. 운동하던 물체가 계속 등속 직선 운동을 한다는 게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될 수 있는데, 어떤 물체가 예를 들어서 5m/s로 운동을 해요. 그러면은 현실 세계에서는 마찰력이랑 공기 저항 등에 의해서 결국에 속도가 줄어들어서 0이 되겠지만, 우리가 배우는 과학에서는 마찰력과 공기 저항 같은 게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5m/s라는 속력은 변하지 않아요. 계속해서 5m/s라는 속력으로 이동할 수 있는 거예요. 이동할 수 있는 거예요. 지구가 만약에 평평하다면은 가만히 놔둬도 지구를 한 바퀴 돌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다음 페이지 넘어갈게요. 이제 운동량에 대해서 볼 건데, 운동량은 기호로는 P라고 쓰고 질량 곱하기 속도예요. 그리고 우리가 알아줘야 되는 게 속도에는 방향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운동량에도 방향이 존재한다 라는 걸 알아줘야 돼요. 그 전에 속도랑 속력의 차이에 대해서 간단하게 알아볼게요. 두 말은 비슷해 보이지만 차이가 있어요. 속도는 방향값을 붙여줄 수 있고 속력은 방향이 없어요. 속도는 플러스나 마이너스 같은 값을 붙여줄 수 있는데 속력은 그런 값이 없다는 거죠. 만약에 A라는 물체가 오른쪽으로 10m/s로 간다고 해볼게요.
그리고 B라는 물체는 왼쪽으로 또 마찬가지로 10m/s로 간다고 해볼게요. 그럼 우리가 속도를 물어본다면 A의 속도를 플러스 10이라고 말할 수 있고 B는 마이너스 10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런데 속력은 그런 구분이 전혀 없어요. A든 B든 속력은 그냥 10인 거예요. 그래서 이 속도는 방향이라는 거를 신경 써줘야 되는 애구나 라는 걸 알아줘야 돼요. 그래서 운동량도 방향을 신경을 써줘야 돼요. 그리고 다음으로 운동량의 크기를 보면은 물체의 질량이 클수록 운동량이 커지고 속도가 빠를수록 운동량은 커진다. 그래서 오른쪽 그림을 보면은 어떤 차가 질량 m인 물체인데 속도가 v로 이동하고 있으니까 운동량은 m 곱하기 v다. 그리고 이제 충격량을 볼게요. 충격량은 I라고 쓰고 힘 곱하기 시간이에요. 지금 기호가 이렇게 델타 T가 써져 있는데 여기 세모처럼 보이는 델타는 시간의 변화량이라는 거예요. 총 힘을 받은 시간을 의미한다. 그리고 단위가 뉴턴 곱하기 세컨드로 나와 있는데 이게 결국에 운동량의 단위랑 같아요. 왜냐면 이 뉴턴은 킬로그램 곱하기 미터 퍼 세컨드 제곱이에요. 그리고 여기다가 세컨드를 다시 곱해준다고 나와 있죠. 그럼 결국 운동량의 단위랑 똑같아지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알아주면서 다음 거 충격량의 방향에 대해서 볼게요. 충격량도 마찬가지로 방향이 있다. 물체가 받은 힘의 방향이랑 같은 방향으로 받는다. 그리고 충격량의 크기는 물체에 작용하는 힘의 크기가 커지면 충격량도 커지고 힘이 작용한 시간이 커지면 또 커진다. 그래서 지금 오른쪽에 야구 배트로 공을 치는 모습이 나와 있는데 힘 곱하기 시간이 돼서 이만큼의 충격량을 받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배트로 공을 칠 때 배트를 살짝만 대면은 충돌하는 시간이 작아져요. 그러면 충격량도 작아지는 거죠. 그런데 만약에 풀스윙을 해서 이 힘을 작용하는 시간을 엄청 키우면 충격량도 커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힘을 받는 시간을 조절함으로써 충격량의 크기도 좀 많이 조절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걸 알아주면서 밑에 그래프를 볼게요. 충격을 가하는데 힘이 일정할 때 그래프가 나오고 있어요. 이렇게 F라는 힘으로 일정한 힘으로 T초 동안 힘을 가했죠. 그럼 이 넓이를 계산해보면 결국에 이 세로 F 곱하기 가로 델타 T가 되어서 넓이가 충격량이 되죠. 그래서 우리가 그래프에서는 힘, 시간 그래프를 본다면 이 그래프 아랫부분의 면적이 충격량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른쪽 그래프도 힘, 시간 그래프가 나오기 때문에 넓이가 충격량이 되는 거죠. 그런데 왜 이렇게 이상한 그래프가 나오냐?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힘을 가할 때는 왼쪽 그래프처럼 공장에서 찍어낸 듯이 일정한 힘으로 충격을 가하지 못해요. 주먹으로 만약에 책상을 때린다고 생각을 해보면 주먹이 닿기 시작할 때 완전 초기에는 힘이 책상에 거의 가해지지 않겠죠. 그러다가 점점 이 주먹의 면적이 책상과 많이 닿게 되면서 힘이 점점 많이 가해지게 되고 다시 주먹을 떼면서 힘이 서서히 약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일상생활에서의 충격은 이런 그래프로 많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 넓이가 충격량이라는 거 정도만 잘 알아주면 된다. 그리고 추가로 알아줘야 되는 게 평균 힘인데 충격력이라고도 불러요. 이렇게 애매한 그래프가 나오니까 평균 힘을 계산을 해주자는 거예요. 평균 힘은 총 받은 충격량을 충돌 시간으로 나눠주면 돼요. 그리고 이 충격량은 그래프 아랫부분에 넓이라고 했죠. 그래서 만약에 넓이가 10이라고 치고 충돌 시간이 2초라고 치면 평균적으로는 5N의 힘을 받았다 라고 해주면 되는 거죠. 다음 페이지 넘어갈게요. 이제 충격량과 운동량의 관계를 볼 거예요. 아까 전에 말씀드렸듯이 충격량하고 운동량은 단위가 같아요. 그래서 그거를 생각해보면서 한번 읽어볼게요. 물체가 힘을 받는 동안 속도가 변하죠. 그래서 힘을 받아서 속도가 변하면 결국에 운동량이 변하는 거예요. 그래서 물체가 받은 충격량은 결국에 운동량의 변화량이 된다는 거예요. 충격량을 받은 만큼 운동량이 변한다. 그래서 단위가 같기 때문에 서로 같다고 해도 아무 문제가 없는 거죠. 그래서 모든 문제에서 이거는 굉장히 중요해요. 충격량은 운동량의 변화량이에요. 지금 예를 들어서 밑에 물체가 질량이 2라고 해볼게요. 그리고 처음 속도도 2라고 해볼게요. 그럼 운동량은 질량 곱하기 속도니까 처음 운동량이 4가 나오겠죠. 그리고 만약에 3이라는 힘을 받았어요. 그리고 2초 동안 받았어요. 그럼 충격량은
6이 가해진 거겠죠. 그럼 우리는 충격량을 받은 만큼 운동량에다가 더하면 된다는 걸 아니까 나중 운동량은 10이라는 거예요. 그럼 이 과정을 통해서 나중 속도도 알 수 있어요. 물체가 바뀌진 않았으니까 질량은 여전히 2겠죠. 그럼 질량 곱하기 속도가 10이 나와야 돼서 속도는 5가 나와야 되겠죠. 이런 식으로 봐주면 되는 거예요. 다음으로 오른쪽 예시를 볼게요. 이것도 굉장히 많이 나오는 유형인데 공의 운동량 변화량을 구해야 돼요. 지금 질량 곱하기 속도를 해보면은 1이 나오죠. 그리고 밑에서도 질량이랑 30m/s를 곱해보면은 여기서는 3이 나오죠. 그럼 이때 1이라는 운동량이 3으로 변했으니까 운동량의 변화량, 즉 답은 2겠구나 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이 운동량은 방향을 항상 잘 신경을 써줘야 돼요. 한 방향을 플러스로 잡고 다른 방향을 마이너스로 잡아줘야 돼요. 그래서 위에서는 오른쪽 방향으로 가고 있었으니까 여기서 속도를 플러스 10이라고 잡고 밑에서는 마이너스 30이라고 잡아볼게요. 그러면 부딪히기 전에는 운동량이 플러스 1이었고 부딪힌 후에는 운동량이 마이너스 3이에요. 그러면 플러스 1이 마이너스 3이 됐으니까 결국에 운동량의 변화량은 마이너스 4가 되죠. 그래서 이런 거를 잘 알아줘야 된다. 근데 문제에서는 거의 대부분 운동량의 변화량의 크기를 구하라고 해요. 운동량의 변화량 크기를 구하라는 거는 변화량 값에다가 절대값을 씌워준 값이 되는 거죠. 그래서 4가 된다. 다음으로 두 물체가 받는 충격량의 관계를 볼게요. 지금 A랑 B가 충돌을 했는데 이때 A와 B가 받은 충격량은 크기가 같아요. 그리고 방향은 반대이다. 지금 생각을 해볼게요. 일단 A랑 B가 부딪히면 같이 부딪혔으니까 작용 반작용 법칙에 의해서 힘은 동일해요. 지난 시간에 설명을 한번 드렸었죠. 그리고 같이 충돌을 한 거니까 힘을 받은 시간도 동일하겠죠. 그럼 결국에 힘 곱하기 시간 해서 충격량도 동일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두 물체가 충돌을 하면 무조건 충격량의 크기는 같다. 근데 방향은 반대로 됐겠죠. A는 충격을 이 방향으로 받고 B는 충격을 이 방향으로 받겠죠. 다음 페이지 넘어갈게요. 이제 충돌과 안전장치에 대해서 볼 건데 먼저 안전장치의 원리를 보면은 충돌이 일어났을 때 힘이 작용하는 시간을 길게 해준다. 그러면 힘의 크기가 작아진다고 하죠. 충돌이 일어났다는 거는 충격량이 정해져 있어요. 이 정해진 충격량에서 힘 곱하기 시간이 충격량인데 시간을 길게 해준다면 평균적으로 받는 힘이 작아진다는 말이죠. 그래서 바로 밑에 예시가 있는데 계란 두 개를 같은 높이에서 떨어뜨리고 있어요. 같은 높이에서 떨어뜨린다는 거는 떨어지기 직전에 속도가 동일해요. 왜냐면 같은 중력가속도를 받으니까. 그런데 결국에 바닥에서 깨지거나 정지를 하게 되죠. 그럼 속도가 0이 된다는 말이에요. 그럼 결론적으로 운동량의 변화량은 같을 수밖에 없어요. 동일한 질량과 동일한 속도의 계란 두 개가 정지하게 되었으니까 속도가 0이 된 거죠. 그럼 운동량의 변화량은 동일하다. 그리고 운동량의 변화량은 곧 충격량이랑 같으니까 충격량도 동일하다. 그래서 왼쪽 그림에서 지금 푹신한 방석에 충돌한 계란은 방석이 푹신하기 때문에 힘을 받는 시간이 되게 길어요. 근데 나무에다가 박은 계란은 충돌하는 시간이 짧은 거죠. 그래서 동일한 충격량이지만 B에서는 평균 힘이 작고 A에서는 평균 힘이 강하다. 그래프에서도 A는 충돌받는 시간이 되게 짧죠. 그리고 큰 힘을 짧은 시간 동안 받고 있어요. 그런데 B는 되게 긴 시간 동안 충돌을 하고 비교적 약하게 충돌을 한 거죠. 그렇지만 결국에 이 SA, SB 충격량은 같은 거죠. 시간이 길어짐으로써 힘이 낮아지는 효과가 있는 거다. 그래서 밑에 보면은 그래프 아랫부분의 넓이는 둘이 같다. 그리고 그래프 아랫부분 넓이가 같다는 거는 결국에 충격량이 같다는 거고 충격량이 같지만 푹신한 방석에 부딪혔을 때는 시간이 길기 때문에 평균 힘은 작아졌다. 그래서 깨지지 않았다. 이렇게 알아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맨 마지막에 안전장치의 예시로는 첫 번째로는 자동차에 에어백이 있죠. 에어백도 위에서의 방석과 마찬가지로 충돌받는 시간을 길게 만들어주죠. 푹신하기 때문에. 그래서 평균 힘은 작아진다. 범퍼도 그래요. 범퍼는 조금 부서지기 쉽게 만들어져 있는데 보행자의 안전을 위해서 그런 거예요. 범퍼는 굉장히 단단하게 만들 수가 없어요. 그래서 충돌을 오래 할 수 있도록 설계가 되어 있다.
옆에 있는 헬멧 안에도 스펀지가 있어요. 충돌을 흡수해 줄 수 있는 스펀지 같은 게 있어서 푹신하게 해서 시간을 길게 해주는 효과가 있고, 매트도 마찬가지로 시간을 길게 해주는 효과가 있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 평균 힘이 작아진다. 큰 피해를 막아줄 수 있다.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고,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 눌러주시고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